네, 안녕하세요. 롬박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전남 지방직 공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승호 형제자 분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인터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또 전남 지방직 중에서도 공군에 또 하고 싶은 분들에겐 굉장히 또 알찬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승호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전남 지방직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7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답변을 드릴 건데 영상에서는 거기 자기가 궁금한 것만 뭐 가면 되겠죠. 첫 번째 한번 급여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법에 나와 있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제일 지금 편합니다. 승호군이 지금 몇 호봉이죠? 지금 5호봉제죠. 5호봉. 5호봉 기준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보통 본인- 이제 네, 이것저것 다 합쳐지다 보니까요. 이게 합쳐서 네, 합쳐서니까 한 250 정도라고 보시면은 250 정도. 이게 이제 매달 받는 거고. 예. 실수령액이죠? 네, 실수령액이죠. 이제 다 실수령. 빼고 받는 게 다 빼고 받는 실수령액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보너스 같은 그거 있잖아요. 네, 예를 이제 명절 네. 이럴 때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명절에 이제 명절 보너스. 명절 보너스가 1년에 추석하고 설에 2번 있고 음. 그 다음에 그 성과 상여금이라고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1월하고 7월에 저기 뭐였지? 무슨 수당이더라? 정근수당. 1월과 7월. 네, 1월, 7월에 정근수당으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인가요? 네. 5번의 보너스를 받게 되고 음, 이게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설날하고 추석은 60%를 받고요. 60%. 연봉의 60%를 받게 되고 음, 그 다음에 1월, 7월 정근수당은 내 호봉에 따라서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제 최대는 50%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50%. 네, 혹시 그 이번 연도 받으셨어요? 1월 달에? 네 받았죠.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저는 20% 나왔습니다. 20%? 20%는 얼마예요? 20%니까 한 얼마 되진 않죠. 이제 기본급액 20%라 해가지고요. 저 250만 원에 20%가 아니라. 아, 기본급. 그러니까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략 얼마죠?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30만 원 정도.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거죠? 네, 5%씩 올라가고 최대 5%씩. 50%까지 올라가는 아, 걸로. 5%씩. 네. 어허, 그렇군요. 그리고 성과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받은 이제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기본급에 이제 최대 175%인데 이게 175%. 최대 175%고 최대. 근데 이게 그 1년에 한번 투표를 해요. 이제 기본 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할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상여금을 좀 여러 명이 최고를 좀 낮추더라도 여러 명이 많이 받자 해가지고 그에 비해 좀 다르게 받습니다. 승호군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저는 올해 등급이 1, 2, 3, 4등급 중에 2등급을 받았고요. 2등급. 네, 125% 지급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얼마죠? 한 15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보너스, 명절 보너스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그럼?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초반 후반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반. 그러면 이제 250은 매달 나오는 거고, 예. 250에 이제 명절 같은 경우 350 정도. 네, 이렇게 또 150만 추가되면 한 400 정도. 네, 또 이거는 또 30만 원이니까 한 300 좀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받는군요. 네. 네. 그럼 토탈 이렇게 하면은 보통 연봉 얼마나 그래요? 이제 연봉을 보면은 한 3천 초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여 그 실수령액 기준으로. 실수령액. 예. 실수령액 아닌 건요? 세금 떼기 전에 세전. 잘 안 보다 보니까요. 아, 그럼 세후 3천 정도. 네, 그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받고 하면은 이게 이제 5호봉 기준이다. 제가 지금 4호봉인지 5호봉인지 헷갈리는데. 아하, 오케이. 좀 헷갈리지만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다. 네, 이 정도면 뭐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제일 처음에 남자들이 배 타고 오면은 보통 이제 3년 쳐주고 막 들어오면 4호봉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승선하고 제 오면.
후임이 배 타고 온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랑 호방이 똑같더라고요. 아, 배 3년 타는데. 네, 이제 아, 배를 아무래도 이제 쉬는 기간도 호봉을 쳐주더라고요. 또 예, 그 배를 계속 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 육상에서 내리는 기간도 아, 휴가 기간도 그게 호봉이 이제 쳐줘.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절대 네네.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이게 아마 아무튼 정규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호봉이 저랑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 제 2년 후배인데 저랑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뭐냐면은 호봉이 이제 그 민간 경력을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사실은 휴가 기간에도 네. 계속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배를 한 4년 정도 탔다고 하면은 그 충분히 4호봉이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5호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만약에 여성 같은 분들은 배를 안 타고 막 가니까 그때는 1호봉 하겠죠. 네, 맞습니다. 1호봉. 그럼 보통 호봉당 얼마씩 올라가요? 저희 구급 기준으로는 8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8만원. 그러면 아까 다 떼고 250이 5호봉 기준이었으니까 5호봉 기준 250이니까 1호봉 기준이라면 여기서 한 32만 48, 원이 30이 빼야겠네요. 약 220 정도. 그러겠네. 220 정도. 218만원 정도. 네, 18만원에서 220 정도 받는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뭐 명절 보너스 같은 명절 보너스도 아까 기본급의 그러니까 60%였죠? 네, 기본급의 기본급 60%. 기준입니다. 기본급 기준. 이 기본급이 높아지면 다 올라간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급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진급의 가장 해경하고 다른 점은 이제 시험이 없다는 거죠. 시험이 없고 이제 부서장 평가하고 아, 부서장 평가. 네, 이제 네. 저희는 과장님이라죠. 과장님 네. 평가를 하고 이제 좀 큰 시나 도 쪽으로 가면 이제 국장님 네, 평가가 좀 들어가고요. 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경력, 경력. 네, 입사 연도 좀 기준을 좀 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로 진급을 하게 되죠. 보통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차, 4년차 정도면은 8급을 따는 경우고, 그리고 좀 빠른 데는 1, 2년 차도 좀 달더라고요. 해양수산이어도. 예, 그렇습니다. 오. 지금 도 같은 경우에 제 동기들은 다 재작년에 달았거든요. 1, 2년 만에. 네,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무 진급 상한 그거 지나면은 바로 진급 시켜주는 직군도 있다. 이야,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진급을 하게 되면 네. 그 얼마 오르죠? 아까 전에 1호봉에 8만 원 오른다고 했는데 네. 그 근무 연수가 오르면은 한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는데 10만 원. 근데 좋은 점은 이제 호봉이 오르면은 호봉하고 다르게 급수가 오르면은 다른 수당 같은 게 좀 오르다 보니까 월급으로 쳤을 때는 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표로 보면은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초과 수당도 기본급 기준으로 보고 오늘 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월급으로 치면은 꽤 많이 오르는 느낌이죠. 다른 수당들이 오르니까 네. 총 합은 많아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승호군은 지금 급수가 몇 급이죠? 9급입니다. 아, 현재 9급. 곧 취급하겠네요. 네. 어. 기대를 해봐야죠. 언제나 이런 말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과장님, 승호.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통 9급에서 9급에서 진급을 하면 네. 그 호봉이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호봉 깎입니다. 그렇죠. 1호봉 깎이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 남기고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9급에서 이제 8급으로 진급 시 1호봉은 깎이고, 깎인다는 말은 8만 원 깎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급하면서 1호봉이 깎이는데 그게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깎여서. 네. 아, 그러면은 대략 한 18만 원 정도 진급을 하면 오르는데 1호봉 깎이니까 8만 원 깎이니까 10만 원.
아무튼 이게 기준표가 있다 보니까요. 이제 정확한 말은 좀 틀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만 원 오른다. 근데 10만 원이 아니고 대략 수당이고 있으니까 좀 오른다. 최소한 20만 원 정도로 오른다. 봐봐야겠죠. 제가 아직 8급을 안 달아서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네. 뭐 8급이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진급은 자 그러면 9급, 8급은 그렇고 이제 8급에서 이제 7급은요?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잘 돼요? 이제 7급에서 6급은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8급에서 7급까지는 그래도 지방직은 빨리 달아주는 편이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 걸리죠? 어디 보자. 지금 올해 2015년에 들어오신 분이 올해 7급을 다셨거든요. 8년 만에 다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빠른 데는 더 빠르다고 들었고 늦는 데는 10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수에 있었을 때 저도 15년 11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그만두고 그때 같이 들어갔던 형이 제 자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재작년 20년인가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형이 7급 달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년 만에 여수. 여수는 빠른 편이죠. 네, 여수. 그래서 7급을 좀 달았다. 빨리 달았다 하더라고요. 엄청 좋은 형이에요. 그때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수산 세력이 센 데는 좀 빠르고 좀 없는 데는 느리고. 고흥군 같은 경우에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고흥군은 평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다. 해양 수산직 몇 명 정도 있어요? 24명 있습니다. 해양 수산직 24명. 수산과에 4명 있고 24명 있고 수산과는 수산직이 3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가 30명? 아니, 수산과는 24명이 맞고 24명. 그다음에 수산직은 30명 정도 있는 걸로. 네. 더 많네요, 수산직이? 이제 읍면에 가 있으신 분들이 하다 이 과라는 거는 사무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24명. 네, 그리고 전체 따지면 30명.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남 기준에서는 어때요? 아까 이 평균이야, 숫자가? 많은 편이죠. 수산직. 그렇죠, 많은 편 같은데? 네, 네. 수산 세력 자체가 고흥이 여수, 완도 다음이니까요. 제일 큰 데가 여수예요? 네, 여수, 완도, 고흥 이 세 군데가 여수, 완도, 고흥. 이제 신안 같은 경우도 물론 크긴 한데 이제 어업적이 좀 활발하다 보니까 이 세 군데가 좀 큰 편입니다. 전남에서는. 중간 쪽이 어디가? 그 다음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큰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군. 역시 나머지 것들, 네, 나머지 시도 보니 개봉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목포도 작은 편이죠. 목포도 아무래도 해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경이나 해수부 이런 좀 큰 기업이 있다 보니 큰 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큰 그 뭐라고 하죠? 관공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산세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봐볼까요? 자, 근무 강도? 근무 강도는 좀 어때요? 근무 강도는 이제 케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자, 승호 기준에? 제 승호 씨, 기준은 저는 선박직으로 지금 합격을 했는데 1년에 배를 한 달도 안 타는 것 같아요. 30일도. 저는 배를 안 타는구나. 네, 배를 안 태우고 지금. 승선은 안 함? 근데 1년 중 30일 미만? 네, 지금 선박직이 네. 현재 6명인데 그 중에 배 몇 척 있어요? 2척 있습니다. 어떤 배가 있어요? 이제 어업지도선 한 척 있습니다. 지도선 한 척, 그다음에 다목적 정화선 한 척 있습니다. 다목적, 정화선 한 척. 그럼 각각 3명씩 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4명? 공무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타고요. 여기 3명. 다목적은요? 정화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직분 한 분을 더 뽑아서 네. 2명이 메인이고 이제 저희가 일하시는 분을 따로 고용을 해서 네. 이제 일할 때마다 이제 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직 포함 몇 명 타는 거예요? 공무직 포함해 2명 타고 있죠. 포함 2명. 그럼 이 6명을 포함된 거예요, 공무직도? 아닙니다. 선박직이 아니죠. 그냥 공무직. 그럼 나머지 분 어디 계세요? 이제 저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죠. 사무실. 네.
그러면 선박직 그럼 선박직이 6명이란 말은 6명 아, 중 사무실에 3명은 그냥 사무실에서 배를 거의 안 탑니다. 아, 저는 3명. 그래도 팀이 배를 아. 타는 팀이기 때문에 타는 편인데 아, 나머지 이렇게? 2분은 팀이 지금 아예 다른 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예 사무 일만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입사하시고 배를 한 번도 안 타신 분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쓴 게 맞죠? 그렇죠. 어, 하나 둘 셋 넷 선박 4명 선박지 7명이군요. 7명. 선박이 4명인가요? 선박이 하나 둘 셋 넷 4명 네 명. 사무실 3명. 이렇게 고용 같은 경우에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선박직 같은 경우는 근무 강도가 좀 어때요? 힘들어 하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선박에서 근무하시면은 음. 선박에서 근무해도 그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기름을 산다던가 이런 거를 그 사무실에 와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은 보통 오후 5시쯤에 그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5시부터 이제 사무실 근무를 해야 돼요. 네. 하루는 정말 빨리 가는데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거 뭐죠? 만약에 내가 선박직으로 갔다. 네. 그러면 출근이 몇 시예요? 선박으로 출근하죠? 아닙니다. 저희 일단 선박직 이 기준. 대부분의 선박직 기준. 지방직들은 대부분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박에서 근무하는 요 4명 분도 네. 아침에는 사무실 오는 거예요? 사무실 와서 있다가 사무실 그다음에 출근. 그러니까 몇 시까지 물론 와요? 이제 물때에 따라서 6시, 7시 출항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배로 가는데 이제 일단 기본은 사무실 출근이 몇 시? 이제 원래 정시 9시인데 저희는 그냥 1시간씩 빨리 해서 8시쯤에 출근합니다. 와우, 빡세네요. 8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배로 몇 시에 가요? 그러면 이제 그날 다른데 뭐 평균적으로 9시, 10시 그 정도에 갑니다. 9시에 배로 이동. 네. 그 다음에 항상 출항하나요? 이제 웬만하면 일이 있으니까요. 고흥 같은 경우에 이제 해남 같은 경우가 제 동기가 갔는데 거기는 출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은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들은 바가 좀 많지 않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풍랑이나 이런 거 없으면 어지간하면은 출항하고 있습니다. 거의 출항, 매일 출항.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럼 하루 출항하면은 몇 시? 아까 5시에 들어온댔나요?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날 다른데 이제 좀 일찍 들어오면은 배 정비를 탄다든가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사무실로 들어오는 시간은 4시, 3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4시, 3시. 네.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시에 5시 사이에 사무실로 컴백. 그렇죠. 그리고 사무 업무 이건 되겠네요. 네. 뭐 보고서 쓴다든지 네. 또 뭐 조업 단속 있으면은 또 뭐 그거 쓴다든지 이런 거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힘들어 보이는데 왠지. 그런데 이제 그 해경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배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남해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파도가 심하진 않거든요. 또 이제 그 큰 멀미 안 하나요? 배 몇 톤이에요? 44톤입니다. 배는 44톤. FRP도 FRP. 없어서 멀미는 별로 안 하겠다. 네. 멀미 하는 분 있어요? 적어도 선박집 중에는 없고 한 번씩 깨면은 사무실 직원들은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배에서 잠은 못 자죠? 잡니다. 자요? 네. 그럼 당직도 있어요? 합동 단속 같은 걸 할 그 전라남도랑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잠복 근무를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태풍이 와서 배에서 자야 될 때도 있고요. 태풍 피양 네. 시에도. 그러면은 방이 있어서 다 자요? 단체로? 네. 3명, 4명이 같이 이제 사무실 합방?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렇구나. 이제 배가 2대다 보니까 네. 다 나눴습니다. 어쨌든 자기 담당 배에 잔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좀 그런데? 근데 은근히 잘만 해요. 괜찮아요? 네. 시설이 괜찮나요?
시설 자체가 이제 음. 잠을 그렇게 맨날 이틀 3일씩 자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하루 정도? 보통 하루 잔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감 없겠네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좀 힘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괜찮아요? 저도 한 번씩 자러 가면은 제일 막내가 몇 살이에요? 30입니다. 아, 이 친구 안 힘들어요? 이 친구는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괜찮고? 아직 하루도 안 자봤어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구나. 자는 거는 얼마나 자요? 한 합동 당독이 자주 있어요? 활동 단속이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 있고 1년에 네, 몇 번? 네. 정도니까 뭐 정도면 뭐 그냥 잔다는 정도가 그냥 1년에 10번이 안 되다 보니까 10번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시국마다 다르겠죠. 어디까지나요? 시간마다 오케이. 그 자면 또 당직 나오죠? 당직 수당. 나옵니다. 아, 없어요? 아, 이거는 좀 안 되는데.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게을러가지고 못 만들고 있네요. 아, 만들면 줍니까? 만들고 결제 받고 해야 되는데 네. 힘들어 보여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국 서류 만드는 거 저거든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실 근무는 어때요? 사무실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 담당을 그러니까 현장 근무를 좀 자주 하게 되는 담당이다 보니까 저도 출장이 꽤 잦아요. 이제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게 민원 신고, 네, 접수. 민원 신고를 접수를 해야 되고 이게 해양 쓰레기인지 육상 쓰레기인지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현장 확인. 좀 무서워하겠는데요? 절요? 아니요.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치워주고, 그러면 이제 업체 분한테 이제 연락해서 이것 좀 있으니까 네. 치워주시라고. 네. 그런 일 힘들겠는데요.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날 텐데. 생각보다 이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원래 냄새 좀 둔한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네. 정말 생각보다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요. 세탁 자주 하시죠? 네, 자주 합니다. 그래요. 또 무슨 일 업무예요? 아까 뭐 사무실에 3분 계신댔으니까 한 분은 해양 쓰레기 또. 저희 사무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류 사업이죠. 자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 네, 자원 조성 사업. 자원 조성 사업. 이제 자원 조성은 이제 바닷가에다가 뭐 이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어도 좀 뿌리고, 네, 뭐 그다음에 물 같은 거 뿌려서 산호 같은 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산호다에서 먹을 거를 또 주고 저기 그 플라톤도 좀 더 네. 왕성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방류하기 위해서 이제 밭도 한 번씩 이렇게 갈듯이 갯벌도 이렇게 한 번씩 갈거든요. 갯벌 그 가는 작업도 이거 뭐라 그래요? 갯벌 가는 작업? 경운이라고 합니다. 경운? 네. 경운 작업도 하고. 우리 학생 예전에 해경국에 경운이 있는데. 맞죠 이름이. 경운 작업, 네. 갯벌 가는 작업.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고흥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어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제 경운을 하게 되면 이제 쓰레기가 또 거기서 발생이 그러겠- 되니까 그런 쓰레기도 이제 치우고요. 그러겠네. 중요한 일 하시네요. 이제 이거 외에도 대부분 이제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출장이 잦은 업무랑 이제 사무실에서 거의 있는 업무가 주로 있는데 둘 다 이제 메리트 비메리트는 둘 다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거는 장점이 뭐예요? 출장비가 나온다는 거죠. 출장비. 네, 출장비를 출장비. 포함해서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급 부분 출장비가 포함된 금액. 250. 네, 그러면 얼마나 자주 가야 250 받아요? 전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달에 10번에서 15번은 이. 썼습니다. 시간 자주 가겠다. 정말 잘 가죠 지금. 시간 뚝딱 가겠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출장을 갔다 오면은 보통 이제 그 생각의 전환이 잘 안 돼요. 이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정리 한번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출장이 잦는 업무는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근. 네, 갔다 온 다음에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사람이. 보통 퇴근 몇 시 하세요? 요즘에는 한 8시, 9시 정도. 8시. 와, 빡센데? 네.
일단 물론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저게 이제 온전히 일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또 주 몇 회 정도요? 3회 정도 하네. 와 엄청 많이 하는데? 본인만 그런 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이 출장이 잦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무실도 이제 민원 받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전에 민원하시고 오후에는 사업, 아니 그 그쵸. 야근하면서 사업하시고. 그렇죠. PSC 부들도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PSC 하는 분들도 민원 업무 받고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오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서류 업무는 보통 저녁에 하죠. 물론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야근 안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하루 일과 같은 것도 같이 말한 것 같으니까 네. 워라벨도 워라벨 봐서 어떤 것 같아요? 워라벨 자체는